안녕하세요. 재개발도사입니다. 최근 재건축도사님께서 빌라 한 채를 팔고 왔다고 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 전에 거의 투자자문회사에서 주는 유료정보급 정보를 드리는 이 재건축도사 유튜브 채널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도사님. 안녕하세요. 재건축도사입니다. 빌라 한 채를 매도하고 왔다고 하셨는데 사실인가요? 네, 경기도 소재 오래된 빌라 한 채를 매도하고 왔습니다. 예전에 특정 지역 빌라 매도를 했다고 오해를 받은 기억이 있어서 구체적인 지역은 밝히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빌라는 거래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빌라를 꾸준하게 거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이유는 지금은 제가 제일 잘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사실 처음 빌라를 거래했던 이유는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저의 첫 투자의 시작은 비트코인 거래였습니다. 2017년과 2018년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을 때 시작했는데 돈을 잃고 비트코인 거래를 중지하고 새 투자를 시작했던 것이 빌라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신축 빌라를 전세를 끼고 3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갭 투자를 했었는데 나중에 팔려고 하니 안 팔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빌라가 팔리는 방법을 공부하였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서 무조건 서울만 사면 된다고 해서 서울의 부동산을 산 거였는데 그게 하필이면 신축 빌라였습니다. 신축 빌라는 공급이 많고 공급 시 분양업자 수수료, 건축업자 마진,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 부족한 커뮤니티 시설로 인해 가격이 싸지도 않을 뿐더러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 희소성이 부족하니 거래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굳이 이 신축 빌라가 아니어도 선택지가 많다는 이유로 제가 산 빌라는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든 것도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거래가 잘 된다는 아파트라는 게 무엇이고 블로그 글을 보면 임장이라는 현지답사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 일단은 집 밖으로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보니 평소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을 아파트들이 새롭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일단 무작정 아파트들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처음 봤던 아파트는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의 영남 아파트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왜 이 아파트가 거래가 되는지 한번 봤습니다. 일단 지하철과 매우 가까웠고 대단지였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파트 뭘 봐야 할지 몰라서 아파트 주변을 계속 빙글빙글 수어 번 돌기 시작했습니다. 돌기 시작하니 제가 소유하고 있었던 서울 신축 빌라에는 없는 경비시설이 이 아파트에는 있는 게 확인되었고 큼지막한 놀이터 부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넓다 보니 이만한 입지에 이만한 규모, 그리고 역세권까지 한 동짜리 제 신축 빌라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임장을 토요일을 반납해가며 매주 하였습니다. 하면 할수록 예전에는 안 보였던 부동산의 요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안 가르쳐주는 것들을 몸빵을 해가면서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은 알기 시작하니 지금 가지고 있는 빌라도 어떻게 하면 팔 수 있겠다라는 감이 약간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이곳저곳을 들리면서 제 부동산 매물을 소개할 수 있는 브로마이드 형식의 종이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뜸하긴 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은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매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수개월 지나고 마음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다른 매물들은 오르기 시작하는데 오르지도 않는 신축 빌라를 홀딩하고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파트들을 인장을 통해 보면서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격 상승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이 신축 빌라를 팔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물건을 사고 싶었습니다. 결국 전세가까지 매매가를 내리고 나니 바로 하루 만에 팔렸습니다. 그렇게 가격을 내리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팔리고 나니 마음은 편했습니다. 빌라를 매도하고 나서 바로 사신 물건은 무엇인가요? 바로 재개발 빌라였습니다.
사실 같은 직장 선배가 가지고 있던 매물을 샀습니다. 그분은 그 매물을 오래 들고 있었고 조합장님에 대해 많은 실망 중이라 빨리 팔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예전과 같은 빌라였지만 이 빌라만큼은 확실히 오를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중인 빌라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재개발 진행을 통해 이 빌라는 가격이 오를 수 있었고 그때부터 제 확신은 더 커졌고 점점 다양한 빌라들을 임장을 통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빌라를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단톡방을 통해서 얻는 지식과 포털 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얻는 지식과 임장을 통해 습득한 현장 소식과 많은 부동산 거래를 통해 얻게 된 경험 등이 모여서 빌라 거래를 계속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어떤 지역은 빌라보다는 아파트 거래가 더 어울린다고 판단되면은 아파트 거래도 해보았습니다. 투자는 유연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빌라 거래가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거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르신이나 사회초년생들도 실거주 목적으로 빌라를 찾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파트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분들도 투자 목적으로 빌라를 사고 추후에 재개발까지 노리는 투자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공시가의 126%까지만 LH가 전세대출을 해주고 있어 공시가 확인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즉, 신규로 전세를 놓을 목적으로 매매를 진행하려면 갭을 작게 하기 위해서 공시가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선호하는 공시가 1억 이하인 경우, 정비구역이 아닌 경우 취득목세가 1.1%로 저율과세이기 때문에 더욱 좋은데 아슬아슬하게 공시가 1억 이하인 경우보다 약간 여유를 둔 공시가 1억 이하이면서 매매가가 낮아 갭 투자금이 적으면 상당히 메리트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여기에 추후에 엑시트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적인 요소는 들어는 가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팔고는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매도 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당연히 또 서울 서부권과 경기도권 오래된 빌라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직 매료될 만한 물건은 못 보았기 때문에 계속 주말을 이용하여 임장을 다닐 생각입니다. 지방 물건은 주로 재건축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그 지방의 핵심 지역의 구도심 5층 아파트가 가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레이더망에 걸리면 매물을 인터넷에서 뒤져보고 부동산에 연락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매매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매매 노하우와 향후 계획 공유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빌라뿐만 아니라 아파트, 분양권, 지식산업센터 등등 부동산 투자의 분야는 다양합니다. 자기만의 자신 있는 투자 분야를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빌라 투자를 통해 부동산 투자에 자신감을 붙이기 시작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의 자신감 있는 투자 분야를 만드시면 됩니다. 금수저가 아닌 이상 처음부터 많은 돈이 있을 순 없습니다. 저는 저렴하게 갭 투자가 가능한 빌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투자를 안 하면 내 월급 상승률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현금을 꾸준하게 자산화하여 인플레이션을 해칭하고 투자 노하우, 정보들을 부동산 단톡방이나 블로그를 통해 꾸준하게 얻어가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보를 가져만 가시고 내 건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발전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간의 정보가 교류가 있을 때 더 많은 발전을 하게 되는 법이니 이 점 참고하셔서 부지런히 투자자분들끼리 교류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한 재건축도사님의 빌라 거래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저는 개인 투자자이며 개인 투자자의 의견이 모든 투자 의견을 대변해주는 것이 아님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 투자 판단의 몫은 각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 또한 각 개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괜찮은 투자 정보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재건축도사를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재개발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